자, 지금 이제 최 교수님 모시고 이 언론, 역사 뭐 이런 걸 좀 이제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 말에 40년대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민족주의를 표방했던 조선 동아는 이제 네. 다 이제 폐간이 된 거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라디오 방송 요거 하나는 어쨌든 이제 명맥을 계속 이어서 이제 그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정이 시작되는 그 시기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 이 신문은 어쨌든 죽었습니다. 네. 완전히 이제 언론의 그 맥이 끊긴 거죠. 이것이 이제 미군정 때 와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다시 살아나는지. 미군정이 이제 사실은 그게 우리 역사에서 3년이지만 네. 그 해방 정국에서 한국의 성격을 규정해 버린 거거든요. 미군정이라는 게. 예. 그래서 미군정이 이제 선별적 복간을 허용해 줍니다. 선별적 복강. 예. 그리고 이제 새로 창간되는 신문들도 이제 많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신문이 있었던 이제 동아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신문이 원래 대한메일을 계승한 겁니다. 네. 대한메일 신보를. 예, 예. 그래서 서울신문하고 동아일보가 먼저 복간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신생 언론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네. 그걸 이제 탄압을 하죠, 미군정이. 아, 미군정이 또 탄압을 합니까? 미군정은 사실은 예. 그때 뭐가 문제였냐면, 그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독일 점령식의 그 친독일 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네네. 그걸 정리하고 언론인들도 도태시키는데, 예. 미군정은 일본의 역할을 대체만 했지 네. 아무것도 청산하지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질서는 그대로 놔둔다. 근데 집에는 우리가 한다. 네네. 조선인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전부 엄벌에 처하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일제의 잔재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조선을 지배하는 방식. 근데 거기에 네. 뭘 더 씌우는 거냐면 반공주의를 더 씌워야 됩니다. 예. 왜냐면 38선 이북 지역에는 러시아가 진군을 해서 경쟁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좌파를 척결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점령군 그 입장에서 그 일제 잔재를 존속시키면서, 근데 그때 이제 여론 시장이나 지도자나 그 지식인들을 보면 7할 이상이 좌파였어요. 네.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이라는 건 좌파 운동이거든요. 네네. 민족주의 우파들도 있었지만 예. 다 거기 사회주의 계열하고 결합된 거고, 또 결정적인 것이 그 좌파 쪽에서는 토지의 무상 몰수 무상 분배잖아요. 북한에서 또 예, 그런 식으로 했죠. 그렇게 갔죠. 예. 그러니까 그게 시민들, 국민들, 인민들 입장에서는 네. 땅을 주는 것 같이 큰 게 없는 거잖아요. 그 농경사회에서 땅이 그럼요. 최고죠. 예. 그게 목숨줄이니까. 네네. 근데 유상몰수, 유상분배는 돈 없는 사람 땅도 못 갖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좌파들은 전부 그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 일제에서 네. 뺏었던 거 다 몰수해서 네. 그걸 전 국민에게 분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좌파 지형이 네. 굉장히 셌던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대중들도 그럼요. 이런 얘기가 좋은 게 아니냐. 예.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사회주의에 동조하고 이제 있었죠. 동조를 했다. 그러니까 미군정 입장에서는 이것 뿌리를 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려니까 좌파를 제외해놓고는 친일파하고 나중에 육성되는 친미파들이 있는 거죠. 미국에 네네. 있는 사람들. 예. 이쪽에 권력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김구 선생이나 이쪽이 아니고, 네. 그래서 임시정부가 귀국할 때도 민간인 신분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부라는 거 네.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네, 철저하게 지금까지 그 논쟁이 있습니다. 네, 빨리 건국절이냐.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예, 예. 예. 뭐 의열단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뭐 순번도 안 줘갖고 나중에 간신히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네. 그 이유가 철저하게 민족주의 계열들을 분리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북한하고 이제 공산주의하고 싸워야 되니까 좌파와 사회주의나 진보 쪽을 일단 주류를 이루니까 이거를 무력화시키면서 네. 대체해야 되니까 친일파를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 친일파를 끌고 가야만 이걸 얻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군정 입장에서는 그래서 친일파하고 결탁을 해서 오히려 민족주의를 억누르는 방식으로 네. 그 미군정 3년을 끌고 갑니다. 네. 그래서 좌우 갈등이 심각해지고 결국은 이제 해방과 그 전쟁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친일파 이걸 청산을 못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논쟁을 하기도 하고 갈등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 미군정의 역할이 굉장히 컸네요.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때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이승만 씨가 이제 들어와서 네. 이승만 나름대로 이제 운동도 했습니다만은 네. 뭐 VOA를 통해서 운동은 이제 독립운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독립운동을 VOA를 통해서 한국인들에게 방송도 하고 그냥 운동이라고 그러셔서 무슨 운동을 하셨을까? 스포츠 예. 아니고요. 예. 갑자기 좀 궁금해져가지고. 그래서 그 이승만 계열이 들어오면서 네. 미국에서 이제 미리 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 신문을 쓰는 거예요. 네. 공보처장이로 김환란이나 이런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조선일보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50년대 보면 40년대 말에 북한이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을 설립하잖아요. 네. 근데 조선일보를 보고 아니 조선인민공화국인데 조선일보라는 말을 쓰면 되겠냐 이거 아하, 이름 바꿔라. 이름 바꿔야 된다. 근데 예. 이게 이제 이름을 안 바꾸고 넘어갔는데 네. 그 조선어학회가 나중에 한글학회로 이름 그렇죠. 바꾼 거랑 좀 똑같은 같은 맥락입니다. 맥락이네요. 근데 예. 조선일보는 민간 신문이니까 예. 그걸 내각에서 논의는 했는데 결국 못 바꿨다는 거죠. 그런 시대였던 거죠. 네. 아무튼 뭐 재밌는 사연이 참 많은데 예. 그러면 그 미군정 3년 동안에 네. 어쨌든 그 사회주의 계열의 어떤 그런 언론 네. 그런 신문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지하로 들어가거나 네. 사회주의 계열 신문들이 이제 다 지하에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신문을 창간을 이제 허가를 하니까 잘 네, 네. 보장을 안 해주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기득권이 있던 과거 신문들을 복간을 허용해주되 네. 새로운 신문들 등장은 막은 것이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하에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친일 경찰들이 노덕술 같은 사람이 네네. 결국은 이제 의열단 김원봉 씨가 월북하는 이유도 다 그냥 착살내거든요. 김구 네. 선생 이제 암살되고 그러니까 예. 그냥 살벌한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백색 테러. 예. 백색 테러에다가 좌파들을 대검거령을 내리고 그래요. 네. 미군정이. 예. 그리고 그 일제 경찰 출신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네. 민족주의 운동했던 사람들 탄압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 숨어들고 월북하고. 네. 그때 많이 월북하는 겁니다. 예, 예. 사실은. 그러니까 살 수가 그러면서 없으니까. 이 이제 남쪽 네. 이제 38선 이 이남 예, 이쪽은 이제 자본주의 체제 예, 예. 그리고 이제 반공주의 체제 예, 예.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철옹성이 되는 거고 그 예. 과정에서 이제 친일파하고 미국서 이제 미국 문물의 세례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네. 지배 계층을 예.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는 미군정 덕분에 이제 생존하게 되는 살아남았죠. 거고, 그리고 이제 친미파들이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의 중심에 그럼 예, 예. 자신들의 어떤 그 자리를 확보를 한다. 그게 이제 얼마나 그 뿌리가 깊이 내렸냐면 예.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살아남았는데 자기 과거는 은폐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역사 왜곡으로 가는 것이고 아하. 이후에 이제 박정희 같은 경우도 만주 군관학교를 그렇죠.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 딸이 대통령 한 지 얼마 됐습니까? 네. 그 뿌리는 그렇게 강고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승만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미국 뭐 결혼도 외국 사람하고 한 거고 네. 이승만에 이어서 장면도 사실 완전 미국 친미파잖아요. 친미주의자라고 그렇죠. 하죠. 예. 네, 뭐 미국 아주 그 가톨릭이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고. 예. 그랬고 박정희는 친미 계열에서 친일 계열로 넘어가잖아요. 지배권이. 네. 박정희는 사실은 만주 군관에다가 일본하고 굉장히 커넥션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네. 박정희가 집권했을 때 일본 굉장히 좋아했죠, 당연히. 네. 일본도 왔다 갔다 하고 네, 있잖아요. 예. 그리고 미략하러 가고, 네, 네. 그리고 케네디 만나기 전에 일본 가갖고 조율하고 네. 북교 정상화 뭐 얘기한단 네, 네.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박정희 계열이 거기에 박정희는 이제 친일에다가 군사 정권이잖아요. 네, 네. 그 뿌리가 이제 이어져서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가 군사 정권이었으니까 네, 네. 우리는 청산될 건 하나도 안 되고 친일파들이 변신을 했고 네.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원을 독점한 네. 게 많았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만화가 문제가 된 것도 있는데 네. 집 땅 다 팔아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니까 사회 보호
수준으로 네, 그 그렇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수준이고 네네. 친일파들은 재산 그대로 다 인정받고 똥똥거리고 네. 사는데 이게 정상이냐? 근데 예. 친일파들이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지. 니네는 그때 열심히 안 살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네네. 풍토가 된 이유가 예. 그때 정리가 안 된 게 네. 크다. 저도 아무튼 그 기사를 보고 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예.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제와 미군정을 거치면서 네. 사실은 이제 친일파와 미국 숙미주의자 네. 이것이 민족주의와 진보 계열을 완전히 억눌렀고 그 지배 체제가 80년대 말까지 왔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지금 언론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 강고한 보수주의와 현상 그 기득권 세력의 네. 그 이해관계가 관철된 결과다라고 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차근차근히 예, 예. 그 이승만 정권 시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미군정이 끝나고요. 우리가 예. 이제 1948년에 이제 정부를 수립하게 예. 되는데 이승만 정부 때 네. 그때 언론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서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은 좀 자유롭게 놔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권에서 언론이 굉장히 그 자유로웠던 면들이 있어요. 이후에 정권하고 비교해 봤을 예. 때. 그러면 대통령 비판 이런 것도 많이 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던 것이 이제 경향신문의 여적 사건이거든요. 네. 주요한 씨가 쓴 정부 여당의 지리멸렬상 그래가지고 네. 이제 부패 타락상을 예. 공격했는데 그 경향신문이 이제 가톨릭 계열의 신문이었잖아요. 예, 예. 그 그러니까 장면하고 좀 관계가 있죠. 연관도 예.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폐간을 시키고 이제 이것이 4.19에 이제 도화선으로 연결되는 네. 면이 있어요. 네. 3.15 부정선거가 그러면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딱히 뭐 언론을 뭐 탄압을 했다든가 통제했다든가 뭐 그런 거는 없었던 50년대 건가요? 분위기는 전쟁이니까요. 이제 네네. 해방 직후에 좌익의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좀 풀어져서 나온 것들이 있었고 네. 50년대 근데 곧바로 예. 전쟁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전쟁 3년에 이제 휴전 뭐 그리고 이제 재건 네. 이런 시기니까 50년대에는 이제 신문들이 좀 자유로운 상황에서 전시 체제에선 통제가 됐던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방송이 좀 이제 역할을 합니다. 50년대부터는 예. 라디오도 이제 좀 정부 입장에서는 라디오를 통해서 이 폭음도 내리기도 편하고 네네. 이제 여론 통제도 편한데 예. 그래서 50년대에 이제 텔레비전도 방송을 하다가 이제 막 불이 나서 없어져 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라디오 CBS 같은 기독교 방송이 먼저 이제 열려요. 물론 그 경성방송국을 이었던 네. 라디오 서울 이건 있었고 예. 거기에다 이제 민간 방송으로는 이제 그 CBS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AFKN이라는 게 있었고 네. 미군 방송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케드라는 미국의 이제 그 텔레비전 수상기 만드는 회사에서 네. 수상기 팔아먹으려면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한국 방송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서 네, 그게 네. 5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다가 예. 몇 년 있다가 이제 망한 뭐 광고가 안 되고 네. 수상기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일단 텔레비전 방송이 50년대에 일단 한번 시작이 네, 됐던 시작은 거예요. 돼요. 그래서 59년쯤 되면 이제 부산 MBC가 시작되는데 네. 부산 MBC는 4.19 때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방송이 먼저 MBC가 부산에서 먼저 시작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50년대에는 신문들은 그냥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그 존재했고 방송에 등장해가지고 이제 텔레비전 라디오들이 이제 그 역할을 강화하기 네. 시작을 하는 것이고 한국일보가 창간이 됩니다. 50년에 네. 50년대 그리고 60년대에 이제 중앙일보가 나오는 거고 네. 한국일보는 조선일보 사장 출신인 장기영이라는 분이 만드는 건데요. 네. 장기영 씨가 원래 그 코케드 TV라는 것이 망했을 때 인수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국일보를 만들고 그 방송국도 같이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안국동에 한국일보 가보면 건물 위에 신문사인데 거기 큰 철탑이 있잖아요. 아. 송신탑. 아, 그게 그렇군요. 방송국을 했던 신문사니까. 네. 장기영 씨가 예, 예. 이후에도 방송을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도 큰 철탑이 있어요. 네. 송수신탑. 예. 그게 왜 있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그렇군요. 방송의 예. 역사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향신문이 그때 또 이제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네. 조선동아뿐만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서울신문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하면서 라디오도 이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50년대 말에 언론 자유가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향신문 폐간이라는 데까지 간 거잖아요. 무리해서. 그리고 이제 부산문화방송이 지역에서 이제 3.15 부정선거 이후에 굉장히 대대적인 네. 정부 비판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4.19로 연결이 되면서 네.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4.19 우리가 이제 혁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4월 혁명의 어떤 그 성공이랄까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끝나게 되는 여기에 그 당시에 그 언론도 그럼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언론들이 이제 통신이 있었어요. 네. 연합 합동통신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산 MBC가 네. 있었고, KBS가 있었는데, 예. 언론이 그러니까 정부 감시 비판을 했고, 그냥 워낙 또 자유당 정권이 부패 타락하니까, 네. 언론으로서는 그걸 좌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향신문이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동아일보하고 네. 비판적인 신문이었는데, 경향이 좀 더 만만했으니까 폐간을 시켰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이승만 정권이 결국 이제 학생혁명으로 네. 그 몰락을 하게 됐을 때도 언론이 엄청나게 그때 역할을 해요. 그때 그 중요한 사건이 예, 그 김주열, 예. 그 마산에서 예, 이제 시위에 참가했다가 예. 그때 뭐 최루탄인가요? 그걸 네, 맞고 맞고 이제 죽은 그 사망을 한 거 아닙니까? 사진. 예, 그런 사진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죠. 예.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사진이 네. 100마디 말보다 세잖아요. 예. 지금도 뭐 세월호 때 세월호 하나가 박근혜 정권의 네. 온갖 그 실정 모든 걸 합친 것보다 영향력이 큰 게 네. 그냥 애꿎은 아이들 그 죽음 그 네. 사진 이게 미치는 감성적인 영향이 예. 굉장히 크거든요. 네. 4.19도 이제 이 김주열 열사의 그 죽음 네. 그리고 그 철탄 박힌 사진 이게 엄청난 네. 그 폭발력을 가져오게 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고려대 학생들이 4월 네. 18일에 예. 시위하러 나왔다가 나왔고 이제 깡패들한테 이제 린치를 테러 당하지 당하고요. 않습니까? 예. 예, 그 사진도 사실은 그 다음날 바로 보도가 되면서 그렇죠.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이 시위가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러면서도 진보 계열의 이제 언론들이 나오거든요. 네. 민족일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나와서 굉장히 통일운동 이런 것들도 이제 네. 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 그건 그럼 이제 4.19가 끝나고 나서 이승만이 하야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게 분위기가 등장하죠. 시작이 되는 예. 거겠네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언론 자유가 꼽히는데 네. 그때 이제 진보 계열도 이제 숨어 있다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사실은 학생혁명 이후에 장면 정권은 그걸 이끌어갈 경륜과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예. 굉장히 백가쟁명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시위 많이 일어나고 네. 근데 그런 걸 질서를 잡을 능력도 없었고 요즘 자료 보면은 박정희 소장의 쿠데타가 그 예측이 돼가지고 네. 그 움직임이 미리 포착이 돼서 10번 이상 보고가 되는데 네네. 장도영이 그때 이제 참모총장이었는데 네. 그거를 보고를 이제 대통령이 받고 저거 좀 체크해봐라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고 네. 이렇게 몇 번 넘어가요. 여러 번. 사전에 대응을 안 하죠. 대응 전혀 안 하고. 예. 그리고 이제 5.16 쿠데타 발생하니까 그냥 예. 도망가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언론이 자유로웠지만 사회 무질서 혼란과 그게 편승함으로 해서 네. 사람들은 이게 언론 자유가 아니라 이게 그냥 아주 염증을 느낄 정도의 그 뭔가 주장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였던 것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4.19는 짧은 그 자유의 시기를 거쳐서 5.16로 넘어가는데 박정희는 일단 5.16 쿠데타를 한 이후에 언론과 관련해서 보면 일단 제일 먼저 남산에 있던 KBS 라디오 방송국으로 가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박종세라는 아나운서한테 네. 포고문을 읽게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민족일보 조용수라는 사람을 구속하고 사형시켜버려요. 네. 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빨갱이 그 간첩 혐의 이런 걸 씌운 거죠. 아하. 그때 방공법 국가보안법이 네네. 있었으니까. 그래서
언론을 통폐합하고 일도일사 아까 얘기했던 그거에다가 방송국 장악하고 그리고 진보 언론을 죽여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언론인들 다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위축이 된 이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50년대를 넘어서 60년대에 잠시 봄이 있다가 박정희의 이제 20년 가까운 철권 통치가 시작되는데 네. 박정희 정권은 이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유신 전과 유신 이후. 그리고 60년대만 해도 베스트한 파병, 그리고 63 사태, 그리고 이때 엄청난 조직 사건들이 나서 그거를 이제 대거 이제 예컨대 뭐 통혁당이라든가 뭐 60년대에 여러 가지 그 조직 사건들 네. 이런 것들이 나고 월남 베트남 파병 문제가 있었고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들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언론을 그렇게 통제했는데도 언론인들이 그때는 꽤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영희 선생 같은 경우가 이제 박정희랑 미국 갔다가 네. 미국에서 굴욕적인 외교하는 거를 그 특종을 터뜨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조선일보에서 근무할 때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합동통신 시절이었죠. 네. 그거를 뭐 그렇게 크게 탄압을 못 합니다. 왜냐면 이제 보는 눈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지사적인 언론인들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60년대까지. 그 70년대 유신 이후에 이제 뿌리가 뽑힙니다. 네. 사실. 긴급조치 시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60년대 말에서 70년대 넘어가기 전까지 예. 그 박정희 정권과 언론이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예. 대립하고 경합하던. 약간의 대결 구도가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60년대 재밌는 건 박정희가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있어서 장악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KBS는 국영이니까 끝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민족일보 폐간시켜 버렸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언론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강탈을 한 게 뭐냐면 부산 MBC가 서울의 방송국을 허가를 받아서 서울 네. MBC도 만듭니다. 김지태라는 사람이. 예, 예. 김지태는 한수 이남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네. 부산일보와 그리고 이제 그 MBC와 예. 그리고 뭐 땅도 많이 있었고 그때 이제 자기 회사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거를 강탈하는 거죠. 네. 그 부산일보 그리고 MBC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향신문까지 합쳐가지고 70년대 네.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데 그걸 뺏어서 자기가 갖기 좀 그러니까 5.16 장학회라는 걸 만들어서 네, 네. 거기서 소유하게 하는데 예. 1969년 70년대 그 대선 때 대선 전에 김대중 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으로 박정희 정권을 공격했는데 네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왜 MBC를 네가 사유하고 있느냐 네. 이거 공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뜨겁잖아요. 나 네. 뜨거우니까 그 MBC를 7개 재벌에게 1억씩 내게 해서 그걸 이제 매각하는 식으로 네네.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예. 30% 지분을 남겨놓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5.16 장학회가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두환 때 그 이름을 정수장학회로 바꾼 겁니다. 네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정자와 유경수 수자를 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MBC의 30%의 지분은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어요. 아하. 그 뿌리가 박정희 쿠데타예요. 네. MBC를 뺏은. 예. 그러니까 우리 언론은 그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네.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예,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이게 정치하고 언론이 밀착이 된 게 아니라 예. 거의 뭐 이 정치가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한 상황이었어요. 몸이었어요. 예. 60년대, 70년대 언론을 보면 80년대도 약간 그렇게 가는데 완전히 정권이 방송 영역 쪽은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도 폐간시키고 이랬으니까 그나마 이제 동아조선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살아 있었는데 그것들도 이제 70년대에는 완전히 무력화를 시키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때 중앙일보가 60년대 중반에 등장을 해요. 삼성 매스컴 미디어 그룹이 생기는 거죠. 예. 그 서울 방송을 인수하는 건데 박정희가 이제 그걸 허용을 해준 게 MBC는 자기 거고 KBS는 국영이고 방송국 다 장악한 거니까 이제 네. 삼성 쪽에서 한다니까 그걸 해줬어요. 그러니까 재벌한테 하나를 내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앙일보하고 이제 TBC가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60년대에 요게 이제 삼성 미디어 그룹이 되면서 그 유명한 사카린 밀수 사건 이런 게 네네. 터졌을 때 예. 삼성그룹을 엄청나게 비호합니다. 아하. 중앙일보 네네. 그리고 이제 TBC 계열이
그러니까 박정희도 경악을 해요. 네. 이 재벌한테 언론을 주니까 저게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언론을 지배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재벌 네. 주니까 저것들이 말 하나도 안 들고 이렇게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개탄을 하고 그걸 문제 삼아서 삼성이 그때 재산 반납하고 뭐 이렇게 아하. 하고 넘어갔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 미디어 그룹이 살아남고 70년대에 방송이 영향력이 커지면서 KBS, MBC, TBC 트로이카 시대가 되는 거고 네. JTBC는 그걸 살리려고 다시 만든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다 거기에 있다는 거죠. 네. 그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에 네. 기자들한테 뭐 그 돈도 많이 줬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때 기자를 이제 순치하는 거예요. 이제 예. 당근과 채찍인데 기자촌을 만들어서 집도 아파트 분양권도 주고. 아 맞아요. 저 예. 기자촌이 있습니다. 예, 기자촌이 그 지금 이제 있잖아요. 은평구예요. 예, 예. 그리고 강남 개발할 때 거기도 이렇게 이제 네. 그 말 잘 듣는 사람들 기자들한테 주고. 예. 입주권도 좀 주고. 그리고 이제 프레스 카드제라는 걸 해가지고 프레스 카드 등록을 안 한 기자는 기자 자격을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네. 등록은 문공부에서 받고. 예. 그러니까 삐딱선탄 기자들은 그거 안 주면 네. 이런 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순치를 하면서 예. 그래도 완전히 순치는 안 되니까 70년대 넘어가면 또 저항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유명한 이제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건, 동아투이, 조선투이가 네네. 이제 70년대 긴급조치 9호 이거 네. 전후에서 이제 그런 사태가 나면서 완전히 이제 뿌리가 뽑히는 언론의 네. 진보적인 뿌리가 완전히 뽑히는 상황이 되는데 예. 그래서 박정희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박정희와 윤보선 씨가 민정이양 60년대 민정이양 할 때 대선에서 붙잖아요. 네. 그때 역사상 가장 표차가 적었어요. 네네. 15만 표. 예, 예. 이거는 사실은 조작 이런 거 빼면은 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부정선거라고 부정선거. 보면은 네. 그건 뭐 무조건 진 무조건 거죠.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걸렸던 게 재밌는 게 윤보선 씨가 보수예요. 예. 네. 근데 박정희는 젊지만 친일 경력이 있고 좌파들을 팔아먹고 네. 살아남았다는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중들은 네. 박정희 친일 경력 이런 건 모르는 거잖아요. 몰랐는데 예. 그 색깔 공세를 한 게 윤보선입니다. 네. 그래서 색깔 미국의 그 타임지 같은 데도 이렇게 터트리고 예. 근데 그게 일정하게 안 먹혔다라는 것이고 그때 진보적인 지식인들 보면요 윤보선과 박정희를 놓고 굉장히 고민합니다. 네. 왜냐면 이거 보수 언단인데 예. 윤보선은 박정희는 친일파고 이거 어떤 걸 찍느냐. 네. 그리고 박정희가 좀 더 개혁적인 걸 내세운 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네. 그 이길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언론에 대한 지배력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는 네. 거고 그래서 채찍과 당근 얘기했잖아요. 네. 끊임없이 순치시키고 말 잘 듣는 데는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주는 것이고 네. 그래서 조선일보에 차관을 줘가지고 70년대에 코리아나 호텔을 짓는 겁니다. 아, 그것도 참. 네. 아니, 저는- 그 언론사가 왜 호텔을 병행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그러니까 했던 이제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에 가까운 것이고 예, 예. 거기에는 이제 그때 유명한 기생관광의 기지가 되기도 해요. 그게 그러니까 차관을 그때 줬다라는 것은 네네네. 그 이자를 그러니까 돈을 내가 쓸 수 있는데 이자가 아주 조금밖에 안 발생하니까 그냥 엄청난 돈을 안겨주는 거나 똑같죠. 네. 그래갖고 호텔 진 것이고 지금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장사를 해야 되니까 또 일본의 그 기생관광 알선 이런 네. 것들로 이제 그 공시를 태웠다라는 이런 얘기도 네. 있고. 그때 뭐 아무튼 경제 개발해야 되고 예, 예. 외화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생 관광까지 네. 활성화했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 70년대 그래서 이제까지 가면은 그 조선 동아의 그 진보적인 기자들이 이제 일부 남아 있었는데 네. 이게 완전히 제거되는 게 이제 동아 광고 탄압 사건 때 네. 그때 이제 백지 광고 사건 막 그렇죠.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백지 광고. 백지 예. 광고에 이제 그게 이제 시민들이 긴급 조치가 나고 이러면서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를 못 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저항해서 이 기자들이 투쟁을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예. 광고주를 압박해서 광고 못 주게 한 거죠. 네네. 몇 달간. 그러니까 좀 기술적으로 언론을 탄압한 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사를 싣지 마라 이렇게 통제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말려 죽이는 광고를 거죠. 예, 끊어가지고 예. 그렇게 되니까 시민들이 동아일보에선 광고가 없으면 신문을 안 낼 줄 알았는데 백지로 냈죠. 그러니까 광고 지면을 예. 하얗게 예,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이렇게 의경광고로 네네네. 돈 10,000원씩 그러니까 내고 이게 이렇게 무슨 해갖고. 일이 났구나 지금.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수천 명이 이제 그 콩든 돈을 네. 보내가지고 살리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고 예. 결국 동아 사주가 부사 정권하고 이제 결탁하는 거죠. 네. 내가 얘네들 정리하고 말 잘 들을 테니 네네. 살려달라. 예. 그리고 그때 노조 만들어지고 이러거든요. 네. 신문사에. 그걸 이제 탄압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싸움이 벌어져서 동아투위 소위 그때 100몇십 명의 동아일보 기자와 네. 뭐 8, 90명의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네네. 나중에 이제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아투위 이후에 이제 조선에서도 또 이제, 예. 그와 같은 투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조선일보는 초창기에 재밌는 것은 동아일보에 이제 온통 관심이 쏠린 거 아니에요. 네. 시민에. 그리고 한국 신문은 동아일보가 끌고 간다. 이게 이제 각인돼 버리는 상황인 네. 거예요. 탄압을 통해서. 예. 조선일보 입장에서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처음엔 그거를 방조했다는 거예요. 너네들도 싸워라.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우리도 2등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봐주다가 예. 보니까 이게 세졌어. 예. 봐주는 한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전면적인 투쟁을 하니까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잘라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손발이 맞은 거죠. 그렇게 예. 부사정권하고. 예. 그러니까 차관 받고 다 해서 붙어 찍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결에 그렇죠. 창간할 때 중심이 되시는 거죠. 한겨레나 문화일보 쪽 네. 다 이제 초창기에 그 사람들이 갔고 예. 사실 동아조선 출신의 해직 기자들이 한국의 문화 예술 그리고 언론 영역에서 저희 지식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번역, 네. 출판, 문화운동 이쪽이 동아조선 투이 출신들이 많이 예. 한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가 돼요. 오히려 네. 출판운동은 예. 그런 역사가 이제 근데 문지라든가 한길사라든가 다 동투 출신들이거든요. 네. 두레라든가. 예.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이 각각 요소에 포진을 해서 그 신문은 못 만들었지만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네. 부분이 있는 게 역설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박정희 1910년대 유신 시대라는 것은 사실은 네. 이제 그 언론이 그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권력의 어떤 그 통제, 예. 탄압을 받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 일단 박정희 때 동원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을 다 동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신 때 위수령 때려가지고 예. 뭐 탱크 다 진주시키고 네. 그 다음에 긴급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해서 헌법상 보장돼 있는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네. 억압을 하죠. 예. 그런데도 저항하니까 그걸 이제 압박해갖고 내보내고. 네. 그래서 이제 70년대가 암흑으로 이제 가는 건데. 아, 그 언론의 암흑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근데 이제 방송이 그때 이제 대체합니다. 아. 방송국에서 이제 드라마 같은 거, 꽃피는 네네. 팔도강산, 여로, 아시 예, 예. 이런 드라마들이 국민 드라마가 돼요. 네. 그래가지고 70년대 중반이 되면 텔레비전 보급 대수가 100만 대, 200만 대를 막 넘어가요. 네. 주로 이제 베트남 전쟁 끝나고 들어오는 장병들이 TV 네. 사갖고 오고, 예. 그러니까 TV 보급률이 또 삼성에서 TV를 만들고 이렇게 네. 되니까 엄청나게 늘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텔레비전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신문들하고 그 방송이 주류 매체의 영역을 좀 교체하는 시기가 아하. 이제 70년대라고 네. 봐야 돼요. 그래서 예. 70년대 오락 매체로 정보 매체로 방송이 이제 힘을 씁니다. 네.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예, 예. 그래서 KBS가 공사로 바뀐 게 73년인데요. 네. TBC, MBC가 워낙 잘 나가니까 이게 시청률이 터무니없는 거예요. 예. 국영방송이니까. 왜냐하면 창경원 사육과장이 KBS 편성국장으로 예. 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예. 이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독립시키는 게 예. 공사를 만든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재미도 없고 영향력도 없으니까 야 네. 이거 안 되겠다. 공사로 해서 띄워주자. 네. 그래서 이제 KBS가 독립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자, 박정희 이제 유신 시대가 이제 그 79년에 이제 11.6 네. 사건으로 이제 끝이 나고,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갑자기 이제 언론 지형이 이제 변화했을 것도 그렇죠.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서울의 봄 짧았어요, 사실. 네. 5월까지니까요. 그러니까 7부 10월에서 5월 사이인데 예. 그때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던 것이고 이제 네. 기업령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에 언론들이 이제 자유로워지긴 했는데 그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네. 다 나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 예. 그 뭐 크게 뭐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제 5.18 직전에 이제 또 뭐 계엄령에다가 그렇죠. 예. 대검 검거 선풍이 예. 일어나고 예. 뭐 학생운동은 좀 있었는데 서울역 회군 사건 뭐 이런 네네. 것들이 그때잖아요. 80년. 그러니까 이제 그 79년에 11.6이 나고 예, 예. 그해 12 사태 12.12가 났죠. 이제 예. 신군부 쿠데타가 예. 일어나고 예, 예. 이제 그러면서 바로 이제 5월로 넘어가는 80년 거니까요. 5월로 넘어가는 거고 예. 그때 이제 몸 12.12 이후에는 사실은 다 숨죠. 네. 근데 부산 정권이 다시 등장하니 이렇게 예. 명확해 보였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마 사태가 먼저 있었고 그렇죠. 그게 이제 11.6의 도화선이 됐는데 네. 이제 광주로 넘어가는 건데 예. 부마 광주를 다 이제 제압하면서 신군부가 네. 집권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전두환이 들어와서 전두환이 이제 박정희의 거의 양아들에 가깝잖아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하죠. 예. 왜냐하면 5.16 때 육사생도 몰고 나와서 시위했으니까 네, 지지 그렇죠. 시위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에 대한 것도 박정희의 복사판을 만들려고 해요. 네. 그래서 통폐합을 대대적으로 해버리죠. 1도1사 확실히 가고 예, 예. 그리고 방송국도 단일 방송국화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건 이제 기억이 나요. 예, 예. 왜냐면 기억하실 그때 이제 제가 막 방송국 쪽에서 이제 그 활동을 시작할 때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튼 이게 방송국이 그때 동양방송이죠. 예, TBS TBC. 이런 게 막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예, 좀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래서 방송국이 그때 동아일보에도 동아방송이라는 라디오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 통폐합을 하면서 KBS는 두고 네. TBC는 없애버리죠. 예. 그러면서 신문방송 겸용을 막아버립니다. 네. 70년대엔 겸용 시대예요. 중앙일보, TBC, 네. MBC 문화방송하고 경향신문 예. 이렇게 같이 운영을 했었잖아요. 전두환 집권을 하고 전두환은 재벌의 방송 소유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방송국을 TBC를 없애서 KBS 2채널을 주고 네. MBC는 어차피 이게 사유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7대 재벌이 지분은 갖고 있지만 그리고 지역 MBC가 있는데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전두환이. 네. 지분이 30% 있으니까 일단 지배주주잖아요. 그래가지고 7대 재벌의 주식을 사실 뺏어버려요. 반납해라. 네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KBS하고 연합뉴스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연합뉴스도 국영의 네. 그 통신이었으니까 KBS와 연합뉴스 등 코바코 이런 데에서 지분을 나눠서 소유하게 하고 MBC는 정수장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KBS 2채널로 TBC를 통합하고 MBC 주요 지분을 KBS가 갖게 해서 KBS 하나의 방송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81년부터 87년까지 그랬던 거죠. 네. 노태우 집권 때 이제 달라지는데 예. 그렇게 하고 1도1사 원칙에 따라서 지역신문 없애고 중앙에도 5, 6개 일간지만 남겨놓고 없애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말 안 듣거나 힘없는 이런 눈밖에 난 신문들은 네. 다 없어져요. 신화일보니 뭐 이런 것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동아, 조선, 중앙, 한국, 경향 이렇게 네. 남는 거죠. 예. 그 5대 신문. 예. 그게 80년대는 소수의 매체를 지역엔 한 신문, 중앙엔 5가지 신문, 네. 그 방송은 KBS 단일. 예. 이렇게 딱 통제가 됐잖아요. 통신사 하나. 네. 요게 끝이에요. 언론에. 요거만 통제하면 끝인 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두환이 어쨌든 그 5.18을 계기로 네. 이제 이 집권 네. 하면서 사실은 5.18 때도 언론이 전혀 그 광주의 일을 보도를 못했던 했죠. 거 안 아니겠습니까? 했죠. 네, 네. 방송도 마찬가지였고요. 못했죠. 예. 그러니까 유언비어만 떠돌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그 시점에 이제 이 방송과 언론이 이제 제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었다. 소위 말하는 땡전 뉴스 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네. 이제 땡전으로 네, 넘어가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그때 땡전 뉴스가 굉장히 유명했죠. 유명했죠. 예. 80년대 대표적인 거는 예. 5대 일간지는 왜 이제 전두환을 좋아했냐면 광고 시장이 예컨대 100억이다. 네. 근데 그걸 100개 매체가 싸우면 뭐 열심히 해야 1억 먹는 건데. 그렇죠. 5개만 남겨주면 네. 좀만 하면 20억 먹어요. 네. 더 열심히 하면 40억 먹고. 예. 시장 독점을 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충성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들 그러니까 용비어 청가를 네, 그렇죠. 전두환 장군 전두환 찬양에 하늘이 일색에 주신 나서고 뭐 위인이라든가 예. 뭐.
그리고 방송국은 말씀드렸듯이 예. 단일 국영방송 체제나 마찬가지였잖아요. 네네. KBS만 잡으면 끝나고. 예. 그리고 통신사도 연합뉴스 하나만 남겨놨으니까 네. 다 통폐합하고 지역에는 지역신문 하나만 남으니까 그것도 지역신문이 많은 데는 지금 광주나 이런데 전남 이런데 열 몇 개씩 있어요. 지역 네. 일간지가. 예. 근데 그걸 다 없애고 하나만 주니까 누굴 줬겠어요? 제일 말 잘 듣는 놈 주고 그 놈 입장에서는 그분 입장에서는 네. 살아남았고 시장을 독점을 했으니까 자기- 충성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80년대 언론은 철저하게 이제 통제가 되는데 그래서 땡전이 나오고 예. 또한 이순자 네. 여사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다 못해서 시청료 거부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땡전이라는 게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다 아시겠지만은 네. 9시 뉴스 딱 시작하면은 네. 그러니까 땡 하면서 예, 오늘 전두환 대통령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뉴스가 해서, 예, 예. 시작이 됐던 거죠. 그 또한 또한. 이순자 예. 여사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전두환 한 거죠. 동정과 예, 이순자 여사의 동정이 예. 항상 예. 탑 뉴스였어요. 조선일보가 1등이 아니었나요? 아니었죠. 어. 조선일보라는 게 이제 영향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네. 2등이거나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권력에 추종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뭐 일장기 말소 때도 관계가 없죠. 네. 그리고 경향신문이 그 자유당 때 4.19의 도화선이 된 것이고 네네. 그리고 70년대도 동아일보에서 백주 광고 있었고 그렇죠. 큰 흐름에 있어서 조선을 줄여있던 적이 없고 네.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혜택은 받았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호텔까지 차관받아갖고 짓는다고 네. 했잖아요. 그런 정도였는데 80년대에는 이제 본격적인 보수 경쟁과 그리고 이제 정권과 결타 네. 이런 것들로 압도적인 1위로 네.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수에 80년대 조선일보가 그 전두환한테 제일 잘 보인 거예요. 그럼요. 어. 압도했던 거죠. 네. 제일 확실하게 충성을 했던 것이고 예, 예. 중앙대 옆에 가면 거기에 이제 방 씨의 그 집이 있잖아요. 사택이. 네. 거기에서 이제 최홍사 역할을 했다는 설도 있었죠. 아. 최홍사는 뭐 이렇게 박정희 여자랑 연관되는 거죠. 어. 공정동도 사실 그 사건하고 연관됐던 건데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80년대에 조선일보는 1등 신문이 됩니다. 아. KBS는 시청료 거부 운동으로 네네. 추락을 하기 시작하고 예. 그러니까 신문을 잘 만들어서 1등을 한 게 아니네요. 뭐 자기들은 잘 만들었다고 주장하겠죠. 네. 그러나 이제 역사가 얘기해 줍니다. 예.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네. 것이고 그때 88년에 언론청문회가 열렸을 때 예. 그때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주가 나오잖아요. 사주가 그럽니다. 우리한테 친일이라뇨. 이건 역사를 왜곡한 겁니다. 네. 우리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역정을 냅니다. 네. 국회에서. 예. 자기들은 민족주의다.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세뇌 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민족주의라고 네. 주장하는 거죠. 예. 그렇게 또 생각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확신범들. 자기 세뇌를 해서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1등 네. 신문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예. 그 저기 그럼